이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F1 인증 받은 제품을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자동 폐쇄 장치의 절대 강자 아이레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의 자동 폐쇄 장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매년 교육을 전에는 2번 그리고 1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가장 적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질이 많이 빠져서 그런가 아니면 교육이 중첩돼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적은 숫자가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운영진하고 대의원님들하고 좀 분발을 해서 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공개 강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전 행사로다가 신제품 소개, 신기술 및 신제품 소개로 시간을 쌓고 이상호 부장님께서 신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엑사코라는 회사는 영국의 몇 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주로 설비 분야, 스팀 분야의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한 33년 정도 된 회사고요. 그 소방 엔지니어 분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소방을 많이 배웠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신제품들을 좀 소개드리는 이제 이 기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08년도였나요? 소방기술협회 이제 통해서 공유학회를 통해서 저희 이제 제품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20분 동안 그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고민을 좀 더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충분히 이제 선전력이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라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의 흐름만 가지고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자율식 밸브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국내외 쪽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밸브들에 대한 게 초청분에 들어가는 이제 감화 밸브나 그런 부분들이 UL 어프로를 받은 제품들 몇 가지 오늘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또 가져왔고요. 전혀 이제 낯선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그런 제품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실 자료는 제가 위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해놨습니다. 저희 밸브가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바디 형성에 그 주위에 파이로트 밸브, 파이로트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개발되는 이제 아이템이 1,80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 밸브의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옵션으로 이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 1에서 127에 3FCR이라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제품의 이제 이름이고요. 그 내용이 이제 보시면은 이 밸브 바디가 중간에 있고 그 주위에 이 가는 악세사리 배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악세사리가 얘는 이제 릴리프 밸브라는 어떤 용도로 들어가 있는 악세사리고요. 저희가 이제 바이로트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가마 프레셔 레듀싱하는 기능의 악세사리입니다. 각각의 이제 스탑 밸브가 들어가 있고 스트레이너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젝트라는 장치고요. 여기에는 이제 궤도 지시기라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피드 제어하고 밸브에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제 스피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요 밸브가 처음에 이제 제가 한국스파렉사코에서 소방 분야를 처음에 하게 된 이제 계기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이 원래 오리지널 브랜드는 이 릴리프 라인이 없습니다. 이 오리지널 브랜드 자체의 릴리프가 없는 펑크션으로 이제 가마 기능을 갖고 있는 소방용 밸브로 나오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감압 1차측의 균합 현상, 동압 때문에 2차측 압력이 상승하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따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밸브가 나와서 이제 이 균합 방지형 감압 밸브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박수 좀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전공은 기계를 전공하는 또 그 이후에 건축을 전공해가지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었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소방하면서도 건축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내용을 보면은 건축을 모르고는 이 소방을 극단적으로 할 수 없고 소방 전체 부분에 어떤 건축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방제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소방 원론에 관한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이 교재 내용 뒤편에 건축법에 대해 가지고 협회에서 다시 이렇게 자료를 좀 올려놨습니다. 교재 뒤편에 있죠. 그래서 건축법에 대해서도 오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난 뒤에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것을 보는 것은 이해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것 생각합니다. 교육의 내용이 소방 원론부터 해가지고 소화, 북한, 지연, 건축 방제 이렇게 5분야로 나누어놓은 이유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 원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건축물이 뭐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화재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그 화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그 대책을 수립하는가 원칙을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소방 원론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론에 해당하는 거고 그 속에서 다시 이제 그 대책이 소화 국한 지연이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소화 국한 지연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건축적으로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가지고 건축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전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원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말씀드리면은 소방 원론의 개념적인 것을 이해를 하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액티브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소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범위에서 한 3분의 1이죠. 여기도 봐서도 뭐 세 개 영역에서 한 부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오히려 북한이나 지연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법 내용에 있는 건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꼭 건축이라기보다는 그 소방의 전체가 이런 소화를 사실은 소화가 뒤죠, 그죠? 국한하거나 지연하는 게 더 원칙이고 그러고 난 뒤에 소화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업 중에 계속 반복돼서 얘기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떻든 전체 내용이 소방 원론과 소화 국한 지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건축 방제 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을 이번 시간에 1시간 동안에 이게 비상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죠?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일반용이 아니고 무조건 소방관용입니다. 예? 이게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 엘리베이터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엘리베이터도 그럴 뿐더러 옆에 만약 일반 엘리베이터도 있다. 일반 엘리베이터도 불이 나면은 무조건 피난 통로가 아닙니다. 그죠? 피난용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그 대신 또 이것도 이제 일반 주택이나 또 오피스나 따라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떻든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피난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유도등 달아가지고 요리 피난하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지, 그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리 피난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면은 혹시라도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이리 피난해야 되니까 만약 붙인다면 여기 붙여야 됩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뭐 일단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전체적인 큰 개론만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큰
큰 맥에서 이해하는데 소방 언론의 그 건축물이나 뭔가 또 화재가 뭔데 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액티브한 방법과 패시브한 방법, 소화와 북한전 이 세 가지를 여하에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해가지고 설계하고 또 그에 대해서 시공하고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원칙 그걸 이제 좀 말씀드렸고 건축 방제라는 거는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우리 전체 화재에 전체 화재의 80~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1년간 화재 나는 게 3% 화재 났는데 뭐 사람 죽었다는 건 떨어가지고 이런 거죠. 그에 대한 뭐 피해까지 우리가 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건축물 내부에서만은 80% 연간의 통계를 내면 80% 이상이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나는 거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측면에서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고 소화 구톤에 대한 대화하는 방법으로 건축 방제 계획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큰 맥만 이제 이해하시게 된 거고 또 항상 이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구획 나누는 원칙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큰 맥에서는 일단 풀리고 또 세부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법이 또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누가 또 지시를 잘못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큰 원칙에서는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언젠가 또 지금 현재 또 건축법의 어떤 모습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나중에 정리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개별적으로 있는 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것도 인연이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가장 현업을 하시는 데에 오늘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여기 또 소방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같이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러나 어려운 점을 이렇게 남들한테 이해시키는데 같은 목소리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공개간자를 처음 와서 들었는데요. 너무 알찬 내용이었고 그 윤성도 대림 그 기술사님께서 너무 소방하고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너무 알기 쉽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질의를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고 이런 강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서 들으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나 또는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좀 더 활성화되면서 심도 높은 법적인 부분이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파헤쳐 주면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자들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축에서 아주 제대로 된 단장이나 소장들은 많은 부분을 챙기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아마 95% 이상, 거의 99%가 안 챙길 겁니다. 한두 사람 빼놓고. 그러면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소방 기술인들이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벽도 아니죠. 근데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왕 일을 할 바에는 우리가 어벽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거죠. 솔찬이로. 그래서 건축방제, 아까 뭐 방화문을 비롯해서 방화구획 또는 뭐 배연창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건축방제 쪽에서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그냥 건축 쪽에다가 우리 일이 아닌데 왜 건축에서 시키냐 불평스럽게 마지못해 해주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래 우리가 하자. 어제 사실 소방기술사회에 성능 부분에 우리 부문위원회 회의를 좀 했는데 거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건축방제 쪽의 중요성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성능 위주 설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무슨 뭐 스프링클러 펌프나 송화전이나 뭐 유도등이나 뭐 이런 거 정도 했다고 해서 성능 설계라고 누가 해주겠어요. 성능적으로 입증이 될 때 과연 성능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건축방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이 약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커 나가고 어벽으로 좀 더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저는 소방기술인협회 우리 이상용 회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저는 소방기술사회 회장이지만 소방기술사회 모든 분들이 소방기술인이다 하는 거에 대한 개념만은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발전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 맞이하길 바랍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